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수복 경기도에서 전반적인 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복 경기도는 개성시, 그 다음 개풍군, 그 다음은 장남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여기 미수복지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실향민의 아픔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임진각에 갈 때마다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산 넘어서 미수복 경기도 지역은 어떻게 생겼을까? 또 송악산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긴 것일까? 또 그 박연폭포가 있다고 하는데 박연폭포는 대체 어느 곳에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구글 어스로 본 개성의 그 위성 지도인데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노란 선은 이제 뭐 도로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개성에서부터 평양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 아래쪽이 그 개성공단에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이쪽이 이제 그 개성의 그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이렇게 표시되면은 요 이제 아래쪽 보면 기차 개풍군 여기 되는데 그 철도역인데 고속도로가 평양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이쪽에 이제 위로 이제 우회를 한다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예성강 쪽에 예성강 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서 철로가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그 개성은 이쪽 뒤에 커다란 그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호비령 산맥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는 이제 마식령 산맥이라고 하죠. 그 왼편으로는 예성강이 있고, 또 오른편에는 이제 임진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개성은 그 섬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성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임진강보다 이렇게 뭐, 강줄기가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 중간에 보면은, 이제 커다란 댐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호수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이쪽 오른쪽은 휴전선 접경 지역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고립된 성과 같은 곳인데,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그 중심가 쪽인데, 이제 일제시대라든가 해방 당시만 해도, 이쪽 전반이 이렇게 지금은 개성시는 아니었고, 주로 이제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요 왼편에 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십자가 여기 표시된 부분, 여기가 이제 남대문인 것 같은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죠? 이렇게 사진이 나와서 남대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옆에 보면은 이제 큰 광장이 하나 있는데 대충 뭔지는 짐작이 가는데 한번 여기도 사진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여기 역시 예상대로 김일성 사당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개성 사진 봤을 때 이게 대단히 많이 본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궁금했었는데, 여기 저 구글 위성 지도를 보니까 파악이 되네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김일성 사당에서, 이게 보면 아까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개성 외곽을 이제 돌고 있는데, 김일성 사당에서 큰 길이 이쪽 인터체인지 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궁금증 하나가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 보면은, 그러니까 요 남대문에서, 이쪽 줄기가 예로부터 이제 저기였던 것 같은데요. 중심가였는데, 여기 직접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남대문에서 북서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산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이 아주 특이해요.
그 여성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송악산입니다. 그래서 아주 송악산이 지금 그 개성 땅에서 내려가서 보다 보니까 너무나 좀 신기한 산입니다. 우리 그 북한산하고 또 다른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상 대체적으로 구글 어스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요 부분이 이제 만올대인데요. 한번 입체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박연폭포라는 곳을 한번 여기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 아래쪽이 이게 이제 개성공단이고 이쪽이 개성치가지라면 박연폭포는 북쪽으로 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은 아마 거리가 될지 모르는데 뭐 북한산성 뒤쪽에 있는 뭐 송추라든가 뭐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하여튼 그런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와는 박연폭포는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가 여기 만올대가 표기가 되어 있죠. 만올대에서 좀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만올대인데 좀 특이한 거는 지금 이 성광이 전반적으로 개성이 이제 서울하고 좀 비슷한데 이 만올대라는 그 중심 궁전이 약간 이제 고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이라든지 이쪽 뭐 우리나라 창경궁이나 그런 쪽하고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특이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진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슬라이드는 개성시 자연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홉일영 산맥이 개성 뒤편을 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뭐 산이 우리는 마식령 산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북한산보다는 훨씬 더 굵은 산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성 분지가 있고 뒤에 또 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산성처럼 비슷한 산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박연폭포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간 서울하고 매우 흡사한 곳이 이제 개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원래 이제 서한양이 이쪽 개성을 보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성강이 있고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천강입니다. 우리 이제 청계천 흘러가지고 이제 한강으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천강이 이제 한강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성은 분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협소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고려 시대 때는 또 상황이 좀 달랐다.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라고 하면 물론 이제 대표적인 게 외세에 대한 굳건한 저항 정신, 그 다음에 또 임금을 황제로 인식하던 그런 자주성, 또 상대적으로 높았던 여성의 지위, 사상적, 문화적 다양성, 불교의 시대,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금속활자와 대장경, 청자, 그리고 이제 병난도로 상징되는 대외적인 교류와 개방,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이쪽 병난도 쪽이 좀 수심이,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수심이 좀 깊고 그래가지고 아주
다양한 그 외국 문물을 흡수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성강 하루에 있었던 그 국제적인 무역 항의자 요충지였는데, 6.25 전에는 그 남한 땅이었고, 현재는 이제 북한 치하에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 황해도 연백군, 그리고 또 이제 개풍군 서면 그쪽 일대에 위치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병난도라고 하면 이제 섬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섬도자가 아니라 건널 도자입니다. 그 나룻배가 건넌다는 그런 뜻인데, 그 고려 시대만 해도 이제 북쪽에 그 유목 제국이 있었고, 그래서 조선 시대와 달리 중원과 교류하는 바닷길의 활용이 매우 활발했다. 그리고 병난도는 그 고려에 수였던 개경과 거리가 가까웠고 수심이 깊어서 밀물을 이용하면 크고 작은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려 시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교류된 물품은 종이나 인산, 나전, 칠기 등을 수출했고, 비단이나 약재 등 서적 그런 걸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무역보다는 공무역이 중심이었다고 하고, 무역이 상당히 활발해서 송나라, 일본 상인은 물론이고 이슬람 상인까지도 무역하러 왔는데, 그때 이제 그 고려가 꼬레아라는 이름의 발음이 서양에 전파하게 됐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 이름이 코리아가 됐다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1945년 당시 경기 북부 지역의 그 행정구역 분포도인데요. 두 번째 그 개성군을 보게 되면 영북면, 영남면 이렇게 여러 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송도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쪽 그 오른쪽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개풍군 사진이 있는데, 이 개성시는 원래는 이제 송도면에서 이제 개성시로 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개풍군의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개성시 주변이 다 이제 개풍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영북면, 영남면, 북면, 서면, 토성면, 남면, 청교면, 봉동면, 상도면, 중면, 광덕면, 대성면, 흥교면, 임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강화군이나 이제 김포군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그런 쪽이 한강의 그 적경지대가 바로 이제 여기 다 개풍군에 속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장당군에 해당되는데, 장당군도 역시 이제 38성 적정에 있었다가, 여기 보면은 지금 휴전선 적정에서 장남면, 진동면, 군내면, 장단면까지는 이제 휴전선 아래쪽이지만은, 그쪽 위쪽은 이제 북한에 이제 속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단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없어졌고, 장단군, 시절에 그 군정 소재는 그 장단면에 있는 도라산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시, 이제 해방 당시에 개성시인데, 수창, 동흥, 성흥, 남한 해가지고 17개 동이 있었고, 시청 소재지는 수창동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자남산에서 그 왼쪽 수청동으로 시청 쪽으로 이제 역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시가지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전역이 이제 시가지가 이제 확산되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려시대의 수도 개경이었을 때 10세기에서 14세기 때 이제 여기 성곽하고 이렇게 표기된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성계, 최영, 이재현, 길재, 이규보 여러 명사들의 집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는데, 좀 특이한 것은 이 황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황성이 있어서 황제를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송악산 밑에 이제 황성이 있었다는 거죠. 혈색만 고여해 이왕의 바람 햇보
이건 이제 황성예터 이 노래는 그 개성 출신의 그 이에리수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그 에리수라는 거는 이제 그 서양 이름 에리스를 차명한 건데 이분이 그 1911년생인데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이제 100세를 사셨던 분인데 그 황성예터 했을 때 저는 이제 어려서 황성이 뭐 신라의 달밤 뭐 이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개경이었다는 것도 전 모르고 역사의 문외한이라서 그랬었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개성시 문화, 해방 당시에 문화재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북한에서는 물론 옛날에 민속, 우리나라 같은데 민속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건 잔재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져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될지 많은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차미연 아나운서, 네. 최근에 우리 문화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사가 있었죠? 그랬죠. 조선시대 사립학교인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문화가 그만큼 탁월한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인정한 민족문화는 북한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의 역사 유적지구인데요. 오늘 전망대 포커스에선 북한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금기종 기자입니다. 고려의 500년 도읍지였던 개성. 유네스코는 2013년 개성성곽과 남대문 등 이곳에 있는 고려 유적 12개를 세계유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고려 태조인 왕건 왕릉과 고려 말기의 공민왕릉, 그리고 정몽주가 죽음을 당한 선주교와 궁궐태였던 만월대도 이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2004년 고구려 고분군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세계유산입니다. 그래서 개성 역사 유적지구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된 개성 일대에 집중된 고려시대 유적인데요.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개성 역사 유적지구는 개성 성벽, 만월대와 첨성대 유적, 개성 남대문, 고려 성균관, 숭양서원, 선조교와 표충사, 왕건릉과 7개 왕릉과 명릉, 공민왕릉 등을 포함합니다. 북한의 문화유산은 2004년에 등재된 고구려 고분군에 이어서 개성 역사 유적지구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제일 개성에서 좀 관심이 가는 게 만월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성 자체로만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 비해서 이제 축소된 규모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잘한 사람한테 크게 인상적이진 않고 좀 특이한 거는 만월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만약에 복원이 된다 그러면은 그리스 아테네 언덕에 있는 성체인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고대 건축물 유적지인 파르테논 신전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건물이 요즘은 시내에서도 이렇게 올려다 볼 수 있고 아주 굉장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만월대 이쪽 궁전이 꼭 복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개성하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사진인데, 말씀대로 김수성 사당에서 저쪽 고속도로 나 있는 대로변을 이렇게 거기서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개성공단 같은 데 보면은 여기 1단계, 1, 2단계 여기가 350만 평, 그 다음 3단계에서도 550만 평, 일단 800만 평 정도가 되고, 개성시가지가 한 400만 평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됐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여의도 윤중로 위쪽을 보면 한 100만 평을 보니까 개성 이쪽 시내 쪽은 여의도에 한 4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개성을 봤을 때보다 세종시 같은 데를 갖다가 이제 그쪽에 행정도시를 만들었는데, 좀 더 대국적으로 봤으면은 행정도시 같은 데는
개성 주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과 평양 그 중심점이 있어야지, 가령 뭐 함경북도 같은 데서 뭐 서류 하나 떼려고 해서 세종시까지 갈 일이 있겠냐는 거죠. 통일시대를 대비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좀 대국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텔레비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홍준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문화 해설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개성을 한 4번밖에 못 가보셨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그 다운타운에는 직접 가보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사실 그 여행이라는 거는 무슨 뭐 유적지도 중요하지만은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는데 그 재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그 폐쇄된 사회이다 보니까 뭐 관광지만 이렇게 코스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만 이렇게 지금 요즘 뭐 인터넷 같은데 노출이 된 상태인데, 하루빨리 자유롭게 이렇게 그 시민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고려 시대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개방 시대였는데, 고려를 갖다가 그 신봉을 하면서도 그 정반대로 그렇게 나라가 이제 운영되는 걸 보면 정말 나라가 있거냐, 어디 가든지 그 뭐 김일성 사당이 있고, 지난번에도 그 함흥 했을 때 그 성천강 쪽에 그 경치 좋은데 거기는 그 부자 사당이 아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 인터넷에도 다 내려다 보였을 정도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풍군 문화 하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주소 기준으로 돼 있지 않으면은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돼 있고, 조선 향토백과 대사전도 보면은 이런 것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장당건 여기 그 문화재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개성시 행정구역대에서 조선 향토 대백과 사전 나와 있는 거 하나씩 이제 사진 올려놨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하나 놔둬야만이 필요할 때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요 개성시를 보게 되면은 옛날가에 개성에서부터 저기 박연폭포 있는 데까지가 이렇게 개성시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개성시 중심부 여기 이제 동으로 다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주소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개풍군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개풍군이 이제 두 개 나눴는데 이제 그 판문군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김포라든가 이쪽 강화에서 보는 건 이쪽은 다 판문군에 속하고, 여기 월암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강 건너서 그 벌판이.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장풍군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 그 장당군 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된 곳입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북한으로 이제 지명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해방 당시 시점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뭐 미수복 경기도 같은데 여기 뭐 개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워낙 인물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 뭐 더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개성 출신 이북도민 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